드디어 공병이 나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평생 쓸 제품이에요. 얘는 이미 제가 재구매를 해놨거든요. 다크닝 고민 그냥 없어지실 거예요. 이 렌즈만 끼면은 질문이 무조건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각질이랑 피지가 정돈되는 느낌이 들고요. 피부 결이랑 모공을 좀 쫀쫀하게 잡아주면서 끝나요. 그냥 한 번 더 재구매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 피탐찌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공병템 영상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는 제가 날 더워지면서부터 너무 잘 써서 탈탈 털어쓴 공병템들 모아서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럴 때 보여드리려고 공병템 모으는 게 취미거든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시코르 퀵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인데요. 이게 또 공병이 나버렸어요. 제가 오사카 이번에 한달 살기 갈 때 또 들고 왔거든요. 근데 눈화장을 아무리 빡세게 해도 인조 속눈썹 다 붙이고 마스카라 하고 뭐 해도 얘가 그거를 올킬을 해주니까 너무 쓰기가 편한 거예요. 이거 제가 시코르 매장 갔을 때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구매해서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쓰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대박인 게 얘가 제형이 로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펌핑해서 짜내면 정말 로션 타입이거든요. 약간 클렌징 로션이 생각나는 타입? 근데 보통 우리의 경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제형들이 강력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잘 지우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짜 속 시원하게 올킬로 지워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로션 타입이다 보니까 굳이 화장솜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한번 펌핑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양손에 덜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인조 속눈썹,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이렇게 눈에 다 발려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롤링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참 시간이 걸리고 이게 아니라 조금만 롤링 마사지를 해주면은 속눈썹 우두두두 떨어지고요. 속눈썹이 벗겨진 다음에도 이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가 내 속눈썹에 붙어있잖아요. 그게 그냥 싹 벗겨내져요. 그러니까 뭐 아이라이너랑 색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뭐 브로우 마스카라 해가지고 정말 속 시원하게 빠르게 지워집니다. 그렇게 눈화장 이제 다 벗겨내준 다음에는 저는 가볍게 물로 헹궈주는데요. 그 다음에 피부는 이제 1차 클렌징, 2차 클렌징 따로 해주고 끝내요. 이거 얼굴 전체 쓰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얼굴 전체용 아니고 립 앤 아이 전용 리무버예요. 물로 헹궈내도 막 눈에 그 허옇게 끼거나 뿌옇거나 이런 현상도 없고 헹굼도 진짜 깔끔해가지고 너무너무 편합니다. 제가 원래 그 아리얼 립 앤 아이 리무버 패드, 그 다음에 투크의 그 10초 리무버 제품 있거든요. 액체 타입으로 된 거. 그것도 세정력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썼는데 얘는 더 잘 쓰게 되는 게 화장솜을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피탐지들 중에 이제 눈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막 쓰는 거 보고 좀 신기하다, 언니 자극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제 눈에 이렇게 제형 그대로 바로 사용을 해도 뭔가 시리다거나 자극된다거나 이런 걸 못 느꼈거든요. 이거는 물론 그 민감도에 따라서 케바케일 수 있긴 한데 저도 그 눈시림이 강한 제품들은 진짜 시리다고 느끼는 제품들이 있어요. 약간 에린 제품들 있잖아요. 근데 제 눈 기준에서는 그런 자극감은 못 느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이 이게 100ml인 제품인데 가격이 이제 세일하면은 한 8,000원 초반대? 중반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시코르 공식 홈페이지에서 꽤 자주 할인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그때 구매를 해서 쟁여놓고 쓰고 있어요. 이거 진짜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신세계템이어가지고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템의 향연.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또 공병이 나버려가지고 안 들고 올 수가 없었다. 정샘물 에센셜 물 마이크로 피팅 미스트인데요. 요거 제가 지난 공병템 영상에서 작은 공병 난 거를 이제 소개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큰 공병이 나버렸어. 밑에 약간 간당간당하게 남긴 했는데 이거는 지금 몇 번 뿌리면 그냥 다 없어질 정도여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피탐찌들이 너무 좋아해주시는 저의 화잘먹 치트키 템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코르 매장에 갔다가 아니 정샘물 물 미스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물 크림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물 라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시코르 매장을 갔는데 물 미스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구매해서 써봤는데 화장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특별한 날에만 잘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사계절 내내 피부 상태 관계없이 얘를 두 번째 단계에 뿌려주기만 하면은 각질 들뜬거나 뭔가 끼거나 피지 올라온 애들 이거를 싹 눌러주면서 산뜻한데 이쁜 물막을 가볍게 한 겹 씌워주더라고요. 딱 그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크림은 약간 그 제형감 자체가 살짝은 도톰한 편이고 그 도톰한 물막이 피부 위에 입혀져서 정말 빈틈없이 나 물막 광 이런 느낌이 뿜뿜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산뜻하고 가벼운 이쁜 물막이에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물크림을 잘 쓰긴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가을 겨울에 더 잘 쓰게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극지성분들도 가능, 지성분들도 가능, 그리고 사계절 내내 언제든지 써
써도 그냥 안전빵으로 피부 화장을 잘 먹게 해주는 템이라 제가 이거 화잘먹 치트키로 지금 몇 번을 계속 영상에서 지겹게 소개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비탐찌들이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미스트다 보니까 스킨케어 단계에서 써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근데 이거는 픽서 기능도 있어서 스킨케어용 아니고요. 화잘먹용 전용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루틴이 딱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화잘먹 패드로 가볍게 피부 결 정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물 미스트를 듬뿍 뿌려줘요. 만약에 한 번 뿌렸는데 나는 오늘 조금 더 빈틈없는 광을 내주고 싶다 할 때는 흡수된 다음에 한 번 더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도 조금 더 부족하면 화잘먹 로션 제형이 있거든요. 그거를 발라주고 선크림 발라주고 프라이머 발라주고 1차 톤업 해주고 쿠션 발라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제형이 살짝 불투명해요. 밀키스가 연상되는 그런 컬러인데 피부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피부의 흡수도 정말 빨리 돼요. 이렇게 가볍게 뿌려준 다음에 손으로 톡톡톡톡 해서 흡수를 시켜주면은 제가 느꼈을 때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30초 뒤에 피부 결이 쫀쫀하게 흡수가 돼가지고 피부에서 은은한 그 이쁜 광택막이 느껴지거든요. 이 사용감 때문에 떠있는 그 각질이랑 들뜸이랑 끼임들이 이렇게 싹 눌러지고 피부에서 그 은은한 속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위에 아무리 매트한 쿠션 파데를 발라도 이쁜 그 속광이 뚫고 나와요. 특히 저는 이런 이마같이 피부가 얇은 데서 많이 티가 나는데 이거를 사용해주면은 진짜 화장도 잘 먹고 표현도 이뻐가지고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난 김에 지금 다 써가지고 하나를 더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비플레인의 녹두 제품들. 이번에 나온 공병으로는 녹두 팩이랑 그 다음에 녹두 세럼, 요거는 신제품인데 이렇게 두 개 공병이 나왔습니다. 일단 녹두 팩은 제가 22년도에 모공 인생템 추천드리는 영상에서 소개드렸었는데 벌써 2년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녹두 팩은 진짜 유분기 많은 지성 피부 그리고 블랙헤드, 각질 폭발하는 피부한테 강력 추천하는 팩이에요. 진짜 그 평소에 모공 구멍 안에 하얗게 차있는 그 신경 쓰이는 피지들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긁혀가지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화장할 때 이렇게 하얗게 튀어나와서 뜨는 그런 애들 제거가 너무 잘 돼요. 먼저 제형을 한번 보시면 녹색 제형의 크리미한 머드 질감인데요. 이 안에 원물 알맹이가 그득그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펴발라주는 단계에서부터 1차적으로 각질이랑 피지가 정돈되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자극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 결 정돈을 확실하게 잘해주는 느낌이라 저는 이 제형에서 오는 만족도가 커요. 그럼 이렇게 도포해주고 3분 정도 지나면 물로 헹궈내주면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 마르긴 하는데 머드팩 특유의 쩍쩍 마르는 건조함은 아니라서 비교적 편안해서 손이 정말 잘 가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헹굼 사용감. 제가 과거에 머드팩을 잘 안 썼던 이유가 이렇게 헹궈낼 때 제형감이 묘하게 피부에 그 남아있는 안 헹궈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헹굼이 진짜 간편하고 속 시원하게 잘 헹궈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 피부를 보면 분명 피부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블랙헤드랑 피지들이 정돈되게 보이거든요. 이건 진짜 사용감, 헹궈지는 느낌, 모공 청소까지 갑벽한 제품이라 특히 지성분들이 한 번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공을 케어해주려면 모공 속을 청소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이트닝, 수축 케어를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또 다른 공병 뚜둔 요거는 비플레인 녹두 모공 타이트업 세럼인데요. 여러분 이 제품 여름에 써보세요. 시원하고 피부 깔끔하고 결 쫀쫀하게 잡아주거든요. 그 오르는 거 싫어하는 여드름 그 다음에 지성, 수부지 피부 취향 저격이에요. 제형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약간 맑은 알로에 젤처럼 나오다가 피부에 바르는 순간 워터리하게 녹으면서 순식간에 펴발리거든요. 근데 이게 바르자마자 기분 좋은 포인트. 피부에 되게 시원한데 매운 쿨링감이 아니에요. 막 인위적인 제품들 사용하면 피부가 매우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어떤 느낌이냐면 피부를 만졌을 때 뭔가 열감이 낮아져서 피부의 그 결감 자체가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원한 느낌이 진짜 오래 지속돼요. 만약에 나는 쿨링감에 미쳐있다, 나 쿨링감 너무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녹두팩만 써도 피부가 시원해지거든요. 근데 녹두팩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스킨케어 때 이거 발라주면은 그냥 그 날은 얼굴 차가운 날. 그리고 보통 모공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모공이 여름에 그 열을 받으면은 사선으로 축축 늘어지는 게 더 잘 보여요. 근데 그 열감을 1차적으로 얘가 진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됐을 때는 피부 결이 좀 쫀쫀하게 잡아주는데 무거운 보습막이 아니고요. 진짜 산뜻하고 묻어남이 아예 없는 깔끔한 수분 막을 하나 이렇게 씌워주는 느낌이 들어요. 모공 세럼 중에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마무리가 됐을 때 이게 그 타이트닝 되는 느낌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무거운 보습막이 느껴지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용감이 저 같은 여드름 지성 수부지 피부가 사용했을 때는 약간 뭔가 무겁고 끈적이고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녹두 세럼은 진짜 여드름 지성 수부지 피부가 원하는 그 제형감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무거운 느낌이나 끈적이는 느낌 그리고 피부에 그 더운 느낌 없이 딱 깔끔하게 흡수되면서 피부 결이랑 모공을 좀 쫀쫀하게 잡아주면서 끝나요. 제가 써본 모공 제품들 중에서도 이 제품이 특히 가볍다고 느꼈을 정도라 여름 모공 세럼으로 쓰면 딱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산뜻한데 건조한 느낌은 아니라서 피부에서 좀 오랫동안 수분감이 유지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마르는 느낌 없이 피부가 되게 편안하게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 제품들 탈탈 털어서 잘 썼고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식이 있어서 공유드릴게요. 6월 올리브영 세일 기간 동안 녹두모공 클레이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할인해서 16,500원에 구매 가능하다고 하고요. 녹두모공 타이트업 세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할인돼서 18,500원에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올라간 오늘이 녹두팩이랑 세럼을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해요. 만약에 하루가 지나면은 혜택이 작아진다고 하니까 이미 잘 쓰고 계셨던 비탐찌들이나 궁금하셨던 비탐찌들은 이 기간 놓치지 않고 달려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요거 여러분 드디어 공병이 나버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공병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이젠트리 참맛 비건 밀크 클렌저인데요. 이거는 우리 비탐찌 인생템이라고 무물에서 답변을 주셔가지고 제가 구매해서 써봤는데 아니 이젠트리에 이런 제품이 있었어? 왜 지금까지 나는 몰랐지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한 통 탈탈 비웠어요. 그리고 이거 구매했을 때 리필도 같이 온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급한 대로 리필을 쓰고 있거든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 밀크 클렌저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클렌징 밀크 제품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풀메 했을 때 기준으로 1차 클렌징에 사용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오늘처럼 선크림만 발랐을 때도 1차 클렌징 때 요거를 써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쓰고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보통 그 클렌징 로션 타입 그런 제품들은 보통 피부에 올리면은 아무래도 로션 그 제형감이다 보니까 피부에 묘하게 겉도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을 좀 강력하게 녹여주면서 클렌징을 해줘야 저는 여드름 자극도 훨씬 덜하다고 느껴서 원래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클렌징 밀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참맛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참맛 특유의 쭉쭉 늘어나는 점성이 느껴지거든요. 그 점성 플러스 촉촉함이 정말 가득해서 피부에 롤링 마사지를 할 때 그 잔여물들을 얘네들이 싹 훔쳐가면서 클렌징을 해줘요. 겉돌거나 그 미끄덩한 제형감이 아니고 촉촉함 그 다음에 그 점성 사용감 때문에 풀 메이크업 했을 때도 1차 클렌징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눈화장에 인조 속눈썹도 붙이고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도 바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리베나이 리무버로 먼저 눈화장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에 남아있는 풀 메이크업을 지울 때 1차 클렌징을 요거를 사용해줬거든요. 근데 요걸로 이제 사용한 다음에 피부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그 화장들이 다 지워졌다고 느낄 정도로 메이크업이랑 잔여물이 싹 지워져 있어요. 진짜 세정력이 미쳤어요. 보통 비탐제들도 클렌징 메이크나 클렌징 로션 제품들 사용감이 순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사용감도 좋고 촉촉하고 세정력이 미쳤어요. 당연히 피부에 순한 거는 말해 뭐해고 촉촉함이 강하다 보니까 사용한 직후에 피부에 그 건조함도 없고 오히려 약간 쫀쫀한 그 수분감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해주신 비탐제한테 제가 정말 절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이것도 까먹기 전에 바로 구매해가지고 이제 이어서 사용을 하려고요. 평소에 클렌징 로션이나 밀크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나는 이제 그 강한 세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을 썼는데 세정력 좋은 클렌징 밀크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지겹템이라 가볍게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파파레서피 블렘시 효소 파우더 클렌저 대용량 버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인시 마켓에서만 단독으로 했었던 대용량 제품이어가지고 보통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때는 그 기본 용량 50g짜리 있잖아요. 그것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2배 이상 용량인데 또 불구하고 정말 제가 달고 사는 제품이다 보니까 또 공병이 나버렸어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 들고 온 게 한 개지 기존 용량이랑 대용량 합쳐서 그냥 공병만 10통이 넘어가요. 근데 우리 비탐찌들도 워낙 이제는 다들 아시는 저의 직역템 대체 불가 피부결 부들부들 치트키 제품이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요거 검소하게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진짜 피부에 무슨 밀가루 가루가 묻은 것처럼 부들부들해져요. 그리고 이게 세안 직후에 막 피부가 하얘졌다 이게 아니고 내 피부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최대치의 뽀얀 느낌으로 화사해진 게 보이거든요. 이 맛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비탐찌들도 댓글에 이 맛을 본 이후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자세하게 올려놓은 위 영상이 있으니까 요거를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평생 쓸 제품이에요. 3년 전에 처음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단종 직전이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써보고 뭐지? 블레미쉬 크림도 좋은데 이게 진짜 미쳤는데 해가지고 그때부터 꾸준히 쓰고 우리 비탐찌들도 좋아해주기 시작하셔가지고 온고잉 되고 올리브영 입점되고 막 가지랑 티트리 라인 나오고 이렇게 대용량 버전도 나오고 막 정말 역사 같은 제품이거든요. 진짜 더 설명하면은 우리 비탐찌들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위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로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요것도 비탐찌 인생템이었는데 저도 너무 잘 쓴 더마토리 프로 트러블 모공 클리어 패드인데요. 이거 여러분
쓸수록 좋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그 스트라이덱스 패드 있잖아요. 초록이 패드. 그거랑 요즘에 나오는 패드가 합쳐진 느낌이에요. 얘가 그 중간에 세미 버전인 느낌의 패드인데 이게 제 친한 언니 밑소늘 언니도 예전부터 그렇게 좋다고 이거를 계속 재구매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미 좋은 패드들을 많이 써봤고 제 피부에 좋다고 느끼는 패드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안 써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텀치가 이거 인생템이라고 언니 이거 한 번만 써보시라 해가지고 제가 구매해서 써봤는데 정말 블랙헤드랑 피지들을 잘 녹여줘요. 잘 녹여주고 제거가 되니까 피부를 이렇게 만졌을 때 튀어나와 있는 그 피지 알맹이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겉면에서 좀 정리가 되거든요. 녹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용 직후에 보면은 피부 결이 1차적으로 좀 그 쫀쫀 매끈매끈하게 변해 있어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아하 필링의 약한 버전이라고 느낄 정도로 진짜 매끈매끈하게 피부가 좀 변해져 있고 그리고 이게 쿨링감이랑 그 시원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피부에 딱 처음 사용을 하면은 약간 인위적이지 않은 적당하게 알싸하면서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는데 그 쿨링감 플러스 그 적당하게 있는 엠보싱이 피부 결이랑 각질 케어를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얘는 굳이 세게 사용할 필요 없고 그냥 겉을 가볍게 지나가준다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정돈을 해줍니다. 그러면 에센스액이 무겁지도 않고 막 끈적이지도 않고 열감 느껴지는 그런 사용감도 아니라서 피부가 산뜻 그 자체예요. 근데도 이 블랙헤드랑 피지들이 좀 녹여내주다 보니까 피부 결 자체는 되게 쫀쫀하게 만져지는? 그러니까 산뜻한데 피부 결은 쫀쫀해져요. 그리고 피부에도 약간 그 시원한 느낌이 남아있다 보니까 얘는 다른 계절도 다 좋긴 한데 여름에 쓰면 너무 좋은 패드. 그리고 얘 이름이 이제 모공 패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얘를 써서 모공이 작아진다, 옅어진다 이런 거는 못 느끼긴 했는데 아무래도 일단 모공 케어를 해주려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속에 들어가 있는 블랙헤드랑 피지들을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모공 수령, 그 수축해주는 단계까지 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단계를 얘가 잘 해주고 피부 결이랑 각질 케어까지 잘 해주다 보니까 충분히 모공이랑 피지랑 기름기 고민이신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그런 패드다. 저도 진짜 비텀치 인생템이어서 구매해서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얘는 이미 제가 재구매를 해놨거든요. 이제 오면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너무 오랫동안 쓴 직업템이어가지고 가볍게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So Natural 파우더 포름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인데요. 저는 이거를 너무 잘 써가지고 이제 원래는 작은 용량인데 큰 버전 이 대용량도 있거든요. 이거를 구매해서 너무 잘 썼어요. 이게 심지어 보면은 약간 헤어스프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크잖아요. 근데 이게 얼굴에 사용하는 픽서인데 이제 메이크업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얘를 싹 뿌려주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잘 쓰게 된 그 명확한 계기가 있는데 보통 픽서 제품들은 사용한 다음에 딱 피부 만져보면은 뭔가 꼬독꼬독하게 그 매트한 느낌이 있고 피부가 이제 보호되는 느낌이 있고 전반적으로 저는 비슷하다고 느낀 편이거든요. 그래서 무난무난하게 다들 전반적으로 좋다 보니까 이게 원탑이야 하는 로드샵 픽서는 딱히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이게 잔머리가 많다 보니까 원래는 이 소내추럴에서 나온 그 헤어 픽서 제품도 있어요. 그걸 잘 썼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쓰는 바람에 급한 대로 얘를 제가 머리에 사용을 했는데 잔머리 고정이 되는 거예요. 얼굴에 사용하는 픽서 제품인데 그리고 심지어 옆머리 이렇게 넘긴 다음에 여기다 고정을 해도 그게 고정이 돼요. 진짜 확실하게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걸 보고 얘는 픽서 기능이 진짜 강력하구나 라고 느껴서 그때부터는 이 제품을 가장 신봉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얘는 진짜 안개 분사 중에서도 저는 안개 분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 남은 게 있긴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보통 스프레이 찍찍 뿌리는 제품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안개 분사도 있긴 한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진짜 가습기처럼 나오는 느낌. 그래서 피부 화장 다 마친 다음에 얘를 뿌려줘도 물기가 남는다거나 오랫동안 이렇게 말려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훨씬 덜해요. 그래서 저는 피부 화장 다 마친 다음에 얘를 한번 뿌려주고 그 다음에 파우더를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피부 베이스가 이렇게 짱짱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보송하게 파우더로 마무리까지 해주니까 지속력이 진짜 오랫동안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신봉하는 화잘먹 제품들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무너짐이 심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여름에는 유분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거를 써가지고 고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정말 제가 국내 픽서 제품들 중에서는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직업템이 되어버린 렌즈 및 누 초코인데요. 정말 우리 비탐찌들이 이 렌즈만 끼면은 질문이 무조건 있어가지고 정말 제가 과장이 아니고 100번 넘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렌즈만 끼면은 언니 오늘 렌즈 먹겠어요? 질문이 꼭 들어와요. 이거는 아쉽게도 원데이 렌즈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 달용 렌즈를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다른 컬러도 제가 구매해서 써봤거든요. 근데 초코 컬러가 짱이에요. 제가 심지어 지금도 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제품이 다른 렌즈랑 다르지?
왜 비탐지들이 이 렌즈만 끼면은 질문을 많이 주시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직경이 일단 정말 적당해요. 총 직경은 14.1이긴 한데 그 안에 이제 컬러가 들어간 직경이 있잖아요. 그래픽 직경. 그게 결코 엄청 과하게 크거나 또 너무 자연스럽게 작거나 이런 게 아니고 중간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리고 서클라인이 적당히 또렷하게 잡혀 있어요. 보통 제가 실패하는 렌즈들 특징이 뭐냐면 서클라인이 너무 진해요. 그러면은 제 눈에는 약간 떠 보이는 느낌? 강아지 눈 있잖아요. 누가 봐도 나 오늘 또렷한 렌즈 꼈어.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렌즈. 요즘에 그 홍채 렌즈 유행하고 자연스럽게 색깔만 바꿔주는 렌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리알 렌즈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를 써봤거든요. 제 눈에 당연히 어울릴 줄 알고 껴봤는데 제 눈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다 완성한 다음에 봐도 눈만 허전해요. 약간 뭔지 아시죠? 메이크업은 분명히 잘 됐는데 눈이 되게 어색하고 허전한 느낌? 근데 이 렌즈만 끼면은 메이크업이 완성한 것처럼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컬러감. 제가 비탐지들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머리도 톤 다운해서 조금 어둡게 해놓은 편이고 눈썹 컬러가 제가 좀 짙은 편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 블랙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렌즈도 자세히 보시면은 완전 블랙도 아니고 노란빛이 덜한 그 고동색 브라운 컬러여서 저처럼 이 블랙이랑 갈색빛이 자연스럽게 섞여져 있어야 되는 분들한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그게 없어요. 그 요즘에는 렌즈에도 하이라이팅 들어간 렌즈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도 잘 썼었는데 그 렌즈들의 약간의 단점이 눈에서 그 렌즈가 돌아가면은 그 하이라이팅이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에 이렇게 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눈이 살짝 이상하게 보여요. 그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이뻐 보이는 건데 이게 따로 들어가 있으면은 약간 눈에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으면서도 눈의 서클라인을 적당하게 잡아주고 컬러도 너무 자연스럽고 이쁘고 그래픽 디자인도 진짜 과하진 않지만 서운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그래픽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는 풀메 했을 때도 이 렌즈를 끼면 실패가 없고요. 이렇게 맨 얼굴에 껴도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비탐지들이 그냥 낄 때마다 물어봐 주시는 것 같아요. 저랑 만약에 비슷한 렌즈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끼시면 정말 정착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공병템으로 들고 온 이유는 제가 이번에 6개인가 미리 쟁여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거는 버리고 이거 새로 구매한 거를 들고 온 거여가지고 공병템으로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비탐지들 직업템 죄송. 아멜리 보라 쿠션. 아니 이거는 공병이 너무 잘 나요. 제가 그 다크닝 방지용으로 너무너무 잘 쓰다 보니까 양을 팍팍 쓰거든요. 그리고 목이나 몸 같은 데도 살짝 이렇게 같이 바르다 보니까 양을 팍팍 써요. 그래서 얘는 정말 제가 리필 구매해가지고 쟁여두고 쓰는 제품인데 이번에도 공병이 나와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얘는 여러분 아시죠? 진짜 우리 처음 보신 비탐지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아멜리에서 도화 쿠션 말고 보라 쿠션이 나왔다 그래서 그냥 신제품 구매해서 이제 리뷰하는 그 영상을 찍으려고 구매를 해서 썼는데 진짜 피부를 좀 창백하게 해주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말 생 보라색이거든요. 연보라 컬러. 근데 저는 또 노란빛이 정말 많은 피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라빛이 피부를 허옇게 하는 느낌보다는 정말 그 노란빛이 빼서 창백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올라가길래 이거 신기하다. 얇게만 바르면 뭐 맨 얼굴에도 바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게 보라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맨 얼굴에 이것만 바르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생각이 들었던 게 보통 메이크업 샵에 가도 1차 톤업을 꼭 깔아주세요. 하다못해 선크림이라도 톤업이 되는 선크림을 꼭 깔아주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편인데 그 이유가 다크닝이 오는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이 기억이 나가지고 일단 선크림도 톤업이 되는 선크림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쿠션 바르기 전에 얘를 얇게 해가지고 피부에 먼저 전체적으로 깔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쿠션을 발라줬거든요. 그러니까 다크닝이 진짜 방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제 노란기를 창백하게 빼주는 역할을 얘가 먼저 해주다 보니까 겉에 쿠션 파데가 녹아도 얘가 안에서 컬러를 보호를 해줘요. 약간 그거를 잡아주면서 지속력을 유지시키는 느낌이어서 화장이 처음보다는 지워진다 한들 다크닝은 방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쿠션 전에 바르는 단계가 추가되는 거다 보니까 약간 들뜸이나 끼임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얇게 한번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잖아요. 근데 이게 제형감 자체가 얘만 단독으로 발라도 들뜨거나 끼이는 제형이 아니에요. 엄청 매트해서 막 허옇게 뜨거나 각질이 일어나는 그런 제형도 아니라서 얇게 양 조절 잘해서 한 겹 발라주고 그 다음에 쿠션 발라주면은 막 화장이 엄청 두꺼워지거나 들뜨거나 끼이는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요것도 너무 잘 써가지고 공병이 나버렸어요. 벨프리모 안티크네 젤 클렌저. 요거는 제가 SNS 광고템들 한번 구매해서 진짜 좋은지 써보자, 리뷰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유독 제 인스타그램 광고에 많이 뜨는 거예요. 근데 좀 광고를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편이라 와 이거 진짜 여드름에 강력한 사용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구매해서 써봤는데 세상 순둥이에요. 세상 순둥이. 그리고 이게 이름이 젤 클렌저잖아요. 근데 젤 클렌저가 아니라 제가 느꼈을 때는 슬라임 클렌저 같아요. 제형감을 이렇게 짤 때 정말 그 젤도 아니고 젤리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힘을 줘야지 나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다 짜내진 다음에 제형을 만져보면은 이게 탱탱해요. 젤리처럼 탱탱탱탱 이렇게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근데 거기다 이제 물이나 아니면 거품망을 사용해서 거품을 내준 다음에 세안을 해주면은 되게 섬세하고 부들부들하고 조밀한 거품이 나오는데 왜인지 모르게 얘만 써주고 피부를 만져보면은 엄청 부드러워요. 효소 파우더의 부드러운 느낌이랑은 결이 약간 다르긴 한데 얘가 이제 성분을 보니까 그 각질 제거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피지랑 잔여물을 제거해주는 다른 성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얘만 쓰면 그냥 피부 전체가 되게 부들부들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꾸준하게 써서 느낀 게 아니고 처음에 썼을 때부터 바로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피지나 각질들이나 블랙헤드 같은 것들이 녹여지다 보니까 좀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예상해보기는 하는데 얘는 좀 그 느낌이 달라요. 피부의 느낌이. 보통 다른 제품들은 녹여지더라도 이제 피부 결이 좀 쫀쫀한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제거가 잘 되고 녹여졌다 보니까. 근데 얘는 쫀쫀한 느낌보다 피부가 부드러운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사용감도 순하고 순둥순둥하고 거품도 조밀조밀하게 잘 나고 그 다음에 진짜 여드름이 올랐을 때 사용해도 자극감이 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순하다고 느꼈을 정도라 얘를 써서 정말 큼직한 여드름이 없어졌다 이건 아니지만 보조적인 역할은 충분히 해준다. 여드름 진행 중인 피부가 정말 써도 괜찮은 폼 클렌징이라고 느껴서 얘도 이미 재구매를 한번 한 거거든요. 한 번 더 재구매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비탐즈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잘 쓴 여름 공병템들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찐으로 너무 잘 쓰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소개하면서도 너무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잘 쓴 제품들 이렇게 차곡차곡 공병으로 모아놨다가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